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8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라는 소식이고요. 4월 7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오늘도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함께한다. 해당 명언은요, 나이팅게일이 말한 명언인데요. 오늘의 명언을 보면서요, 제 삶을 잠시 돌이켜봤는데요. 과거에 저는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위험을 회피해서 마음은 편할지언정 얻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 삶의 변화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언처럼 위험과 기회는 함께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강직하고 기억해 두니까요. 위험을 위험이다 생각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험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부딪히며 난관과 위험을 극복해 보니까요.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요. 또 자산의 증가도 찾아오고 개인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험을 위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라고 저처럼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그리고 자산 증가 그리고 부자되는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2월 2일 날 있었죠.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설명회 그리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요.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고요.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요.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보시면 인정 대상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요.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요. 임차주택의 전유면적은 8호제곱 이하이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 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고요.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이고요.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요.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규칙이 근데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라고 하네요. 규칙 시정 전에는 이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용 예시 보시면요.
낙찰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그리고 처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보유 중인 경우는 무주택이 5년, 낙찰 주택 3년 보유하면 이제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주택 인정은 무주택 기간 8년이라고 합니다. 5년 플러스 3년이 되는 거죠, 여기. 5년 플러스 3년. 그리고 낙찰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무주택이 5년, 낙찰 주택 3년 보유, 처분, 매도 등이죠. 무주택 2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인정되고요. 무주택 기간은 10년, 그러니까 5년 그리고 3년, 처분했으니까 또 이제 2년 이렇게 해서 10년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적용 예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이거 중요하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 그리고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 서류, 낙찰허가 결정 통지서가 있고요. 매각 결정 통지, 이런 증빙 서류와 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요, 교통부 누리집 해당 홈페이지입니다. 정보마당의 법령 정보, 입법 예고, 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편, 팩스 또는 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 여기 제출처나 뭐 팩스, 전화 있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요약에 대한 부분 보면 추진 배경은 전세 사기 예정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무주택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요. 법제처 법령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 개정이라고 하고요. 개정 내용은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입니다. 인정 요건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행 전 적용 범위 보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한번 리마인드 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제처 법령 정비 사항 반영들도 한번 보면 우선 청약 예치 금액의 지역 기준 명확화, 그리고 보면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공공사전 청약 당첨 확인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이것도 중요하죠. 입법 예고가 2023년 4월 초에서 4월 중순이고요. 법제 심사가 4월 말이고 공포 및 시행이 5월 초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라는 소식이고요. 4월 7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는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